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잇몸 염증, 잇몸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터지는 그 고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별로 안 아픈데 잇몸에 뭔가 여드름이 올라오고 고름이 올라오니까 치과 가면은 이제 항생제 주고 항생제 먹으면 쓱 가라앉고 또 괜찮았다가 이제 항생제 먹어도 안 가라앉으면 치과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쪽 부분을 갖다가 염증을 깔짝깔짝 긁어내고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주면 또 가라앉고 이거를 수년째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는 항생제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신경치료 했는데 이미 염증이 생겼고 뼈가 너무 많이 녹았기 때문에 이제 뽑고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듣고 뭐야 이제까지 치료를 한 게 아니었네 뼈가 이렇게까지 녹을 동안 방치한 거였네 라고 이제 뒤통수를 받고 이게 진짜 뽑고 임플란트 하는 거 맞아? 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고 찾다가 치과 1타 닥터 꼬집 채널을 찾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엄청 많이 오고 계시는 거고 이 환자분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계속 성공증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씌운 부분 잇몸이 계속 고름이 차고 터지고를 반복을 해요. 다른 데서는 다 뽑고 임플란트 하자고 하는데 이걸 살릴 수가 있나요? 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환자분이 이제 이쪽 편 왼쪽 제 이소구치에 뿌리 끝 부위에 염증이 있죠. 염증이 꽤 커요. 더군다나 여기에 쇠기둥도 박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이 계속해서 이제 염증이 터지는데 그때마다 치과 가셔가지고 항생제 먹고 여기 염증 긁어내는 것도 하고 했는데 계속 고름이 생기니까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여기에 과거에 수없이 많이 고름이 터졌다 가라앉았다 여기를 긁어내다 보면은 굳은 살 배긴다고 하죠. 그러니까 흉터가 잇몸에도 생기는 거예요. 흉터가 있고 일단은 쇠기둥이 너무 큰 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기둥으로 인해서 치아가 금만 안 가 있으면 한번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제거를 한 거예요. 제거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쇠기둥 박혀 있다고 재치료 안 된다고 하는 분도 많죠. 근데 쇠기둥 제가 잘 제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금속 포스트 제거는 잘하는 데 가시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제거가 안 돼서 재치료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둥을 제거를 하고 쳐다봤는데 좀 과도한 삭제가 있기는 한데 크랙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경치료를 그냥 좀 깨끗이 하고 약재를 넣어놓고 몇 번 했더니 환자분이 붓기도 가라앉는 것 같고 해서 3번만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저도 기둥을 세웠어요. 저는 이제 금속 기둥 세우는 거, 쇠기둥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제 파이버 소재의 기둥을 세우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큰 외력이 가해진다 그랬을 때 쇠기둥이 있으면 치아가 쇠기둥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치아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이버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와 탄성 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치아로 전가되지 않는다는 여러 논문이 있기 때문에 파이버 포스트를 좋아하는 거고 여기에 충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본뜰 때 이 충치 치료도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인레이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라운을 완료하고 여기에 염증이나 증상이 항생제 도움 없이 좋아진 게 핵심이에요. 핵심. 항생제를 먹지 않고 신경과 내부를 깨끗이 했더니 이 염증이 가라앉더라 스스로. 그래서 이제 크라운을 씌워주고 여기는 인레이 치료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린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6개월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뼈가 차는지를 보는 거죠. 신기하게 뼈가 찼네요. 이 환자분은 뽑고 임플란트 하셨으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일했던 분이 치료 완료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환자분들은 이제 다른 치과 잘 못 가요. 3년 후에도 오셨어요. 잘 유지되고 있고 잘 쓰고 계세요. 항상 오셔서 그때 뽑을 뻔했던 그 치아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드린 것 뿐이고 여기에 뼈를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게 아니고 환자분 몸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뼈가 많이 녹아있고 고름이 찼던 거를 지저분한 거를 저는 청소만 해드렸더니 환자분의 뼈가 스스로 뼈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강한 뼈를 복원을 시켰으니까 환자분의 몸에 감사를 하시고 치실로 열심히 관리를 하면서 저희랑 유지 관리를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치료 전에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치료 후에도 깔끔하게 이렇게 잘 쓰고 계시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파노라마 사진에서도 이렇게 됐던 게 뼈가 엄청 거의 하얗게 다 생겼죠. 그리고 이제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경치료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한 케이스예요. 보통 한 개의 치아가 경과가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나 예전에 치료받았던 다른 부위도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하시고, 제가 문제 있는 부위들은 가급적이면은 살리는 쪽에 치료를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 군데 치료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오시는 횟수가 늘어나지만 이제 옳게 치료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와 비용 투자를 하시는 거죠. 자, 이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제2 소구치, 작은 어금니가 여기에 커다란 쐐기둥까지 박혀있고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치아인데 뿌리 끝에 염증이 커다랗게 있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고름이 터졌다 가라앉았다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를 수년째 하신 거예요. 수년째. 고름이 터졌을 때 처음에는 치과 가면은 여기 염증 났어요, 고름 생겼어요, 그러면 항생제 줘요. 항생제 먹으면 쓱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진 줄 알고 지내는 거죠. 근데 계속 생기면 항생제에 좀 성이 있는 분들은 이제 소파술이라고 마취하고 염증을 긁어내는 소파술을 조금 해줘요. 그러면은 또 스르르 가라앉죠. 근데 그러다가 계속 또 재발이 돼서 가면은 이제 염증이 너무 크네요, 항생제 먹어도 가라앉지 않네요, 임플란트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흐름.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원인에 대한 언급을 했나요? 왜 부었죠? 왜? 그러니까 원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기 신경과 내부가 지저분한데 이 내부를 청소하지 않고 이 바깥쪽만 염증 긁어내고 항생제를 백날 먹어봐야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치료가 필요한데 그 재치료를 할 때 이 기둥이 박혀있다고 또 안 된대요. 기둥이 박혀있다고 안 된다고 하면 기둥을 제거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재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백날 버텨봐야 염증은 재발이 된다. 항생제를 먹고 고름을 조금 짜내봐야 원인 치료가 안 되면 반드시 염증은 재발한다. 이게 근본 치료가 아니라는 걸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셔야 된다. 특히 재치료를 하실 때는 굉장히 치과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일단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별해가지고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